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가가지 못하겠어요. 고백을 하고 싶은데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봤죠? 이 고민에 대해서 답을 해드릴게요. 개인적인 경험이 아닌 심리학적인 연구들을 바탕으로요. 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정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와 같이 특별한 날에 더욱더 도움이 되는 것들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설령 지금은 고백할 사람이 없을지라도 들어두면 굉장히 요긴할 겁니다. 고장나지 않게 그 사람한테 뚝딱거리지 않고 다가가는 방법부터 고백을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총 3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1단계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법, 2단계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는 법, 3단계 고백을 잘하는 방법, 이렇게 말이죠. 네, 먼저 다가가야겠죠? 근데 다가갈 때 그냥 착한 사람으로 비춰지면 안 돼요. 그냥 좋은 사람과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첫걸음은 이성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나를 이성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좋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이거예요. 어떻게 다가가지? 이거잖아요. 당연히 다가가기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계기를 위한 상황을 만들어둬야 됩니다. 이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 날짜와 바로 음식이에요. 그러면 날짜 먼저 말씀드릴게요. 발렌타인데이, 크리스마스, 성년의 날과 같은 날들은 특별한 날이죠. 이 날이 바로 다가가기에 좋은 날이에요. 실제로 이런 특별한 날들에 연락을 하는 것은 연락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간단히 말해서 그 사람 좋아하면 다가가 라고 해서 다가갈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괜히 부끄러워지고 뚝딱거리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도와줄 특별한 날들을 이용하라는 거죠. 내가 너한테 이성적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부터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해볼까? 라는 것보다는 발렌타인데이인데 뭐해?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뭐해?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고 더 세련됐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의문, 이런 특별한 날에 연락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 특별함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니까요. 이와 관련된 심리학 연구가 있거든요. 소개해드릴게요. 실험은 실제로 거리에서 진행되었고 실험 상황은 이래요. 참가자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불쑥 와가지고 길을 물어봐요. 이때 한 남성 집단에게는 발렌타인 스트릿을 가는 법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고요. 다른 남성 집단에게는 마틴 스트릿을 가는 법을 알려줄 수 있나요? 라고 길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길을 물어본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그 실험 참가자한테 한 여자가 갑자기 다가와서 도움을 요청해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되는데요. 그 여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기 있는 저 덩치 큰 남자들이 제 핸드폰을 빌려가서 돌려주지를 않아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러는데 저 대신 가서 돌려달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쪽을 실제로 보니까 덩치가 있는 남자들이 그 여자 핸드폰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죠. 이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더 도와주려고 했을까요? 네, 실험 결과만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은 발렌타인 스트릿을 어떻게 가요? 라고 물어본 남성 집단이 더 도와주려고 했어요. 기꺼이 말이죠. 덩치가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맞서 싸워주는 기사가 되려고 한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마틴 스트릿을 물어본 집단은 단지 20%만 도와줬지만 발렌타인 스트릿을 물어본 집단은 무려 36.7%나 더 도와줬다고 해요. 10% 정도나 늘어난 거죠. 당연하겠지만 사실 이 실험에 등장한 인물이었던 길을 물어본 사람, 도움을 요청한 여자, 그리고 덩치가 있는 남자들 전부 다 실험의 동조자입니다. 다 짜고 친 고스톱이었죠. 원래 심리학 실험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 바보 만들기 딱 좋긴 하죠. 그러면 실험 내용으로 돌아와서 왜 발렌타인 스트릿을 들었던 사람들이 더 기꺼이 여자를 도와주려고 했을까요? 그 답은 구글 이미지를 쳐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구글의 이미지를 쳤을 때 발렌타인의 이미지는 이렇게 나오고 마틴에 대한 이미지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딱 보면 이미지를 봤을 때 이해가 되시나요? 네, 느낌이 완전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전 세계적인 사람이 봤을 때 발렌타인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로맨틱한 말을 의미해요. 사랑, 고백, 초콜릿 이런 달달한 것들을 의미하게 되죠. 반대로 마틴과 같은 이미지들은 흔히 말하는 중년의 남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느낌이 드는 이미지인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말을 하게 되면은 발렌타인 스트릿은 사랑 나눈 길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마틴 스트릿은 김부장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 내용을 정리하면은 발렌타인과 같이 사소하다고 치부할 수 있는 이 특별함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우리 행동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 머릿속에 발렌타인 스트릿을 떠올린 것만으로도 발렌타인이 떠오르게 되고 로맨틱함이 떠오르게 되고 기꺼이 그 남자들을 위해서 맞서 싸워주는 기사가 되는 것처럼요. 그러니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발렌타인, 크리스마스 같은 날에 연락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굳이 고백을 하지 않아도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효과가 있다는 거죠.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연락했어. 발렌타인데이 전날에 혹시 내일 바빠?
라는 걸로 말을 하지 않아도, 고백의 멘트를 하지 않아도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영향을 준다고요. 굳이 내 말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가 부담이 되는 것도 없을 뿐더러 자연스럽게 명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서로 다가가기 쉽다고요.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하나 더.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뭐를 먹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음식 또한 상황에 무의식적인 영향을 주니까요. 만약 이런 음식의 중요성을 무시한다면 만날 때마다 선지해장국을 함께 먹던 여자로 기억될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가 나를 만날 때 어떤 음식을 섭취하고 있으면 더 효과적일까요? 답은 바로 초콜릿과 와인입니다. 흔히 로맨틱한 상황에서 와인을 마시거나 발렌타인데이 때도 실제로 초콜릿을 주죠.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 분비가 되거든요. 정말 많은 호르몬이 나오지만 그 중에 중요한 호르몬이 하나 있어요. 바로 페닐에틸아민이죠. 이 페닐에틸아민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면 우리는 사랑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모두 다 사랑스럽고 이쁘게 보이게 되죠. 쉽게 말해서 콩깍지가 씌이게 돼요.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반한다 라고 감정을 느끼는 것도 실제로는 페닐에틸아민이 분비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나를 만날 때마다 이 페닐에틸아민이 분비되면 좋겠네요. 네, 바로 거기에 답이 있어요. 비록 음식에는 이 페닐에틸아민이 없지만 페닐알라닌이라는 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페닐에틸아민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 페닐알라닌이 들어간 대표적 음식이 바로 초콜릿과 포도주, 와인이죠.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주는 이유, 프로포즈할 때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먹는 이유,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이성적인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다면 상대를 볼 때마다 초콜릿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주면 돼요. 그러면 상대는 나를 무의식적으로 이성적인 존재로 느낄 가능성도 생긴다는 거죠. 초콜릿 같은 여자, 와인 같은 남자로 볼 수 있고요. 만일 그래도 눈치를 못 챈다면요, 볼 때마다 상대방 입에 초콜릿을 때려 박으시면 돼요. 그러면 나를 이성적으로 보던지 아니면 당류를 죽던지 둘 중 하나 나올 거니까요. 원래 누군가를 좋아할 때는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부셔버리겠어 라는 마인드가 제일 좋습니다. 장난이고, 정리하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상황,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날짜로는 특별한 날에 연락함으로써 나를 특별한 존재로 기억하게 만드는 것과, 먹는 걸로는 페닐알라닌이 들어간 음식을 상대에게 계속 줌으로써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계기도 만들어서 어찌저찌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연락해야 될지도 궁금하시죠? 대화라는 거 생각보다 중요하면서도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대화를 잘하는지입니다. 두 번째로 내 호감을 올려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질문지들이에요. 좋아하는 상대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짝사랑을 하거나 썸을 탈 때 다들 고민하는 게 이거잖아요. 걱정 마세요. 이와 관련된 심리학 연구도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심리학자 부부인 아서 아론, 엘러인 아론이 만든 질문지들이거든요. 이 두 부부 심리학자가 만들어낸 이 질문지들은 자연스럽게 나의 매력을 어필해줄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나를 이성적으로 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해요. 실제로 이 질문을 서로 나눈 사람들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고 애프터를 하는 확률이 70%나 됐다고 하니까요. 질문 전체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36개의 전체 질문 중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3개의 질문은요. 1.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저녁을 먹을 기회가 한 번 있다면 누구랑 먹을 건가요? 오랫동안 꿈꾸던 일이 있나요? 아직 하지 못했다면 왜 하지 못했나요? 3. 농담으로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 3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질문지가 만들어진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이 질문들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게 해주고 나의 매력을 올려주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자기 개방을 서로에게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속을 터놓고 말하는 상대한테 자연스럽게 마음도 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속을 터놓는 순간부터 이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자연스럽게 개방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질문지인데요. 자연스럽게 나와 상대에 대해서 자기 개방을 하게 해줌으로써 서로를 이성적으로 느끼게 해주고 호감을 올려주는 원리예요. 근데 이런 의도를 무시하고 그냥 질문만 던지다 보면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논문에서도 질문을 할 때 효과가 없었던 경우가 3가지가 있었어요. 1.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갈리는 경우. 2. 상대가 동의하도록 은근히 부추기는 경우. 3. 질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단지 친해지기 위해서만 질문을 하는 경우. 이 3가지의 경우는 질문을 해도 효과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 이 질문을 할 때 질문을 한 다음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의 의견도 덧붙여서 말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을 겁니다. 다시 강조하면 핵심은 나와 상대의 자연스러운 자기 개방이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계기도 만들었고 대화를 하면서 친해지기도 했으니까 마지막 쐐기를 박아야죠. 네,
고백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심리학적 연구를 토대로 믿을 만한 이야기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로 고백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대체 고백을 어떻게 해? 라고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먼저 확인드릴 사실이 있는데요. 고백은 뜬금없이 던지는 게 아닙니다. 고백은 도전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고백은 도박이 아니라 보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고백을 잘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고백을 던지라는 게 말 그대로 때려 던지라는 게 아니라 이 확인을 위한, 보증을 위한 물밑 작업을 의미해요. 고백을 하기 전의 상황을 조성하는 거라고요.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고백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만큼 좋아하는지를 어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준다 라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한테 고백해서 잘 되길 바란다면요,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고백을 받는 상대는 대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네, 이 듣고 싶은 말은 성별에 따라서 갈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된 심리학 연구도 있어요. 소개해드릴게요. 맥길 대학교의 곤잘레스 교수는 고백을 받을 때 남녀별로 선호하는 멘트가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했거든요. 그래서 300개가 넘는 고백 멘트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했어요. 이 연구도 발렌타인과 같이 특별한 날을 고려하고 가정했을 때 진행했던 실험이에요. 근데 분석 방법이 조금 복잡했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고백할 때 남자는 네가 최고야 와 같은 칭찬을 하면 좋아했고, 여자는 너만을 사랑해 와 같은 로맨틱한 말을 해주면 더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니 고백하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남자라면 너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너라는 사람은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 같아 와 같은 멘트가 좋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여자라면은 너 같은 여성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 너를 만나는 남자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일 거야 와 같은 멘트들이 더 잘 먹힌다는 거죠. 그럼 분위기도 만들어졌겠다. 마지막 쐐기를 박아야죠. 네, 고백을 직접 해야겠죠. 그럼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건 깜짝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제 바로 나갑니다. 질문,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일까요? 1. 돌려서 말하는 경우. 2. 돌직구로 말하는 경우. 보기를 보시면 바로 이해되시죠?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네, 답은 두 번째, 돌직구로 고백을 할 때 더 고백 확률이 성공이 많았다고 해요. 왜냐고요? 간단해요. 돌려서 말하는 게 안 좋으니까 그래요. 안 좋으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장 차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내 입장에서는 고백을 하는 게 부끄럽기 때문에 돌려서 말하는 걸 수 있지만, 상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내 마음을 떠보나 그냥 간보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다 정확히는 돌려 말하게 되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관계를 원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겠지만, 돌직구로 말하게 되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계를 원하는 사람, 진실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으로 비춰진다고 해요. 그러니 정말로 고백을 해서 성공을 바란다면 쫄지 말고 던지세요. 만약에 내가 그 공을 던졌을 때 상대가 받지 않는다면 그 공을 다시 받아서 상대의 면상에 던지세요. 그러면 내 솔로 기록이 깨지든 그 사람의 면상이 깨지든 둘 중 하나의 결과는 나올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고백을 할 때 가장 좋은 마음가짐은 내가 가지지 못하면 부셔버리겠어 라는 마음가짐이 최고입니다. 네, 마무리입니다. 사실 다들 고민하는 게 이거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한테 다가가지? 어떻게 그 사람한테 고백하지? 이거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많은 심리학 연구들을 던지면서 말씀드린 이유들도 어떤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단지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단지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심리학이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심리학적 지식이 아니라 바로 다가갈 수 있는 용기라는 거죠. 그러니 마지막으로 용기를 북돋아 드리는 걸 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사랑을 못해요.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도전해봐요. 잃을 건 없어요. 네, 나홀로 집에서 나왔던 명대사인데요. 초등학생 때부터 제가 가장 좋아했던 대사예요. 마침 나홀로 집에도 크리스마스마다 방영하게 되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영화네요. 이렇듯 특별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예요. 그리고 이 특별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 상대에게 다가가고자 할 때 이 말 하나만 명심하면 돼요. 설령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잃을 건 없어요. 나는 그 과정 속에서 더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실제로 고백을 성공 확률도 더 많아요. 그러니 부담감 내려놓고 어깨에 있는 힘 쫙 빼고 그냥 편안하게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연애라는 것도 결국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만남이니까요.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게요.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끝! 얘 귀엽지 않아요? 너도 안녕.